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K 고딩과 동시에 평범하지 않은 꿈을 가진 1학년 3반 허주은입니다. 학생분들, 책가방의 무게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 힘든 적 많으시죠?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과 또 서던 캘리포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동의 무게의 책가방 무게가 10에서 15% 이상일 경우 아동의 척추에 부적절한 배열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과연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책가방의 무게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일까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책가방만 무거우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책가방의 무게도 무게지만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마음의 무게입니다. 지금 우리 교실에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뭔지 유추하실 수 있으실까요? 듣는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또 듣는 사람의 귀로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는 바로 자살중동 바이러스입니다. 2022년 기준 OECD에서 자살률 부문 저희가 대한민국이 1위를 찍게 됩니다. OECD 평균이 11명보다 2배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근데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22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7명,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돼요. 사실 낮은 출산율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병든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이기에 낮은 출산율만큼이나 높은 자살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학생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살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몇몇 분들은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정신 나약한 애들만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사람 쉽게 죽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면 생각했어요. 저의 친구의 고민 상담의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요. 저희 친구의 고민 상담의 내용을 들으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지 좀 유추해보세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제 17살인 제가 16살의 저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민 상담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전 흔쾌히 말했죠. 뭐든지 말해봐. 그리고 그 말을 내뱉기 무섭게 그 친구는 무겁게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 진짜 죽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혼란스러웠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줄만 알았던 저의 친구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잠시 저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민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민 상담이 진행될수록 저희 눈에 애꿎은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 공감된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말했어요. 나는 왜 내가 사랑하는 내 꿈을, 나를 정했던 내 꿈을 성적 때문에 포기했는지 모르겠다. 오르지 않는 성적과 갈수록 멀어지는 내 꿈이 너무 두렵다. 내가 꿈꿨던 많은 시간이 부정되고 있고 또 나 또한 부정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 말을 들은 몇몇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거지만 또 몇몇 분들은 말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대학을 성적을 고려하지 말고 대학을 보내죠? 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매일 비 내려서 아주 축축하고 습한 그런 곰팡이가 피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사실 자살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또 아주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이 발판이 돼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작은 인식이 충동이 되고 또 충동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해봤다면 한 번이라도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청소년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해결점이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뿌리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가치는 절대 성적으로 매겨지지 않는다고요. 학벌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태어나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성적에 울고 웃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 학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기대치보다 낮은 점수에 실망한 적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모두가 피겨스케이팅을 배운다고 김연아가 될 수 없듯 모두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자신의 길일 거란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물론 좋죠. 하지만 공부에서의 실패를 인생에서의 실패로 받아들여서 미리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는 존재이며 또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들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음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왔어요. 명문대생들과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많은 면담 기회를 가져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차이는 막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서 한두 문제 더 많아서 들어가는 그런 대학에는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학습 능력, 이해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차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마인드에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해 나가고 또 한 번의 기적을 펴내는 그런 마인드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걸 압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실패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또 한 번의 기적을 피워내면서 또 한 번 일어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가 혹시의 바람을 이겨내고 항상 강인하게 피어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꿈을 쫓아 맥컴퓨터와 아이콘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처럼요. 저는 우리가 밤에도 매일 꿈꾸듯 낮에도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으로 사실 진로가 없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에게 저희가 무엇을 보고 꿈꾸며 노래해야 할지를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진로 탐색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등급이 4% 학생뿐만 아니라 나머지 96% 학생들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뿔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믿고 또 강인하게 죄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그것이 저의 평범하지 않은 꿈입니다. 부디 이제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 내려놓고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